이반 일리치의 죽음 제6장. 이반 일리치는 자기가 죽어가고 있음을 깨닫자 계속 절망에 빠져 있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자신이 죽어가고 있음을 알았지만 그것에 익숙해지기는커녕 그저 이해되지 않았고 도무지 이해할 수도 없었다. 시베터 논리학에서 배운 3단 논법의 예를 따르자면 카이사르는 인간이다. 인간은 죽는다. 도로 카이사르도 죽는다라고 했다. 그는 평생 이것이 카이사르에게만 해당하는 말이지 절대 자기에게는 적용되지 않으리라고 여겨왔다. 카이사르는 보편적 인간이므로 이것은 완벽히 맞는 말이었다. 하지만 그는 카이사르 같은 보편적 인간이 아니라 항상 모든 사람들과 다른 완전히 특별한 존재였다. 그는 엄마와 아빠, 미ಥ야와 볼료자, 장난감, 마부와 유모, 그 다음 카넨카, 유년과 소년과 청년 시절에 모든 기쁨과 슬픔과 환희를 가진 바냐였다. 아니, 카이사르는 바냐가 그토록 아끼던 줄무늬 가죽공의 냄새를 맡았을까? 아니, 카이사르가 어머니의 손에 입을 맞추었을까? 카이사르도 어머니의 비단 원피스 주름이 바스락거리는 소리를 들었을까? 아니, 법률학교에서 고기만두를 얻기 위해 고군분투해 본 적이 있을까? 아니, 카이사르가 그토록 사랑에 빠진 적이 있을까? 아니, 카이사르가 그렇게 재판을 진행할 수 있었을까? 카이사르는 정확히 필멸의 존재고 따라서 그가 죽는 것은 옳지만 나, 바냐, 이 모든 감정과 생각을 가진 이반 일리치라면 전혀 다른 문제다. 내가 죽어야 한다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너무 끔찍한 일이다. 그는 이런 생각이 들었다. 만약 나도 카이사르처럼 필멸의 존재라면 그런 줄 알았을 것이고 내면의 목소리가 나에게 그렇노라고 말해주었을 텐데 내 안에선 그 비슷한 어떤 낌새도 없었다. 나도 나의 친구들도 우리 모두는 카이사르와 전혀 다른 존재라고 생각해왔다. 그런데 지금은 이 모양이다. 그는 자신에게 말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있을 수 없는데도 일어난 일이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이런 생각을 이해할 수 없었으므로 아예 거짓되고 옳지 않고 병적인 것이라 치부하며 쫓아버리려 했다. 그 대신 다른 올바르고 건전한 생각을 하려고 애썼다. 하지만 죽음은 단순히 생각에 머물지 않고 엄연한 현실로 다시 돌아왔고 그의 앞에 떡 버티고 서 있었다. 그는 죽음이 머무는 자리에 다른 생각들을 차례차례 불러들였고 거기서 의지할 때를 찾을 수 있기를 바랬다. 여태껏 죽음에 대한 생각을 가려주었던 지난날의 의식의 흐름 속으로 되돌아가려고 애썼다. 그런데 이상한 노릇이었다. 과거에는 죽음에 대한 의식을 감춰주고 숨겨주고 파괴했던 모든 것들이 이제 더는 어떤 효력도 발휘하지 못했다. 요즘 이반 일리치는 대부분의 시간을 이렇게 죽음을 가려준 예전의 감각을 복원하는 데 투자했다. 일하자, 일하며 살아온 몸이 아니던가 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고는 온갖 의혹을 떨쳐내며 법원으로 향했다. 동료들과 대화를 나누며 자리에 앉은 뒤 오랜 습관대로 생각에 잠긴 듯 지긋한 시선으로 군중을 둘러보았다. 그리고 앙상한 두 손을 참나무 안락 의자의 팔걸이에 얹고서 평소처럼 동료 쪽으로 몸을 기울인 채 서류를 밀어주며 서로 속닥댔다. 그러다가 돌연 눈을 위로 치켜뜨고 자세를 바로잡으면서 의례적인 말을 내뱉은 다음 계정을 알렸다. 그러나 옆구리의 통증은 재판이야 진행되든 말든 아랑곳 없이 갑자기 자신의 일을 빨아들이는 일을 시작했다. 이반 일리치는 일에 집중하며 통증에 대한 생각을 쫓으려고 애썼지만 그놈은 여전히 자기 일을 이어갔다. 게다가 그것까지 찾아와서 눈앞에 떡 버티고 선 채 노려보고 있으니 온몸이 딱 굳고 시야가 캄캄해지면서 다시 자문이 시작되었다. 정녕, 그것만이 진실이라는 말인가? 동료와 부하들도 그토록 훌륭하고 예리한 판사였던 그가 갈팡질팡 실수를 연발하는 모습을 보고 놀라움과 안타까움을 금하지 못했다. 그는 몸을 추스르고 간신히 정신을 가다듬은 뒤 용케 재판을 끝마쳤다. 그러고는 참담한 심정으로 집에 돌아왔다. 법원 일도 그가 감추고 싶어하는 것을 옛날처럼 숨겨주지 못함을, 그를 그것에서 구원해주지 못함을 깨달은 까닭이었다. 무엇보다 최악은 그것이 그를 자기 쪽으로 끌어당긴다는 점이었다. 그가 무얼 하도록 유도하는 게 아니라 오직 그것만을 똑바로 응시하도록, 그것을 응시하며 아무것도 못하고 표현하지도 못할 만큼 고통스러워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이반 일리치는 이런 상태에서 벗어나고자 위안이 될 만한 다른 방어막을 찾아 헤맸고
그 다른 방어막이 나타나서 잠시나마 그를 구원해 주는 듯도 했지만 금방 또다시 허물어졌다. 아니, 투명해졌다. 그 때문에 그것은 모든 것을 꿰뚫고 침투했으므로 그 무엇으로도 가릴 수 없었다. 요즘 그는 자신이 꾸민 거실에 들어가는 일이 잦았다. 지금 생각하니 쓴 웃음이 나는 일이었다. 여기서 넘어졌고 그 부상 탓에 이 병이 시작되었나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결국 이곳을 단장하느라 목숨을 희생한 셈이었다. 거실로 들어서자 오칠한 식탁에 뭔가 긁힌 자국이 눈에 띄었다. 그 원인을 찾던 이반 일리치는 앨범의 청동 장식 모서리가 구부러지며 흠집을 냈음을 발견했다. 사랑을 담아 장식한 고급 앨범을 집어들었는데 찢기고 엽서가 거꾸로 뒤집힌 데도 있어서 딸아이와 그 친구들의 칠칠찬음에 짜증이 났다. 그는 앨범을 정성껏 정리하고 구부러진 장식도 바로 펴놓았다. 그 다음에는 이 앨범이 놓인 가구에 에타블리스망을 통째로 콩나무가 있는 다른 구석으로 옮기자고 생각했다. 그는 하인을 불렀다. 그러자 딸아이와 아내가 도와준답시고 곁에 와서는 뜯어 말리는 바람에 언쟁을 벌였고 그는 화가 났다. 하지만 그러는 동안 그것이 떠오르지도 보이지도 않았기 때문에 차라리 좋았다. 그런데 그가 직접 가구를 옮기려고 하니 아내는 말했다. 저기 다른 사람 시켜요. 또 다치면 어쩌려고요. 갑자기 그것이 방어막 뒤에서 번뜩였고 그는 그것을 보고해 말았다. 그것이 다시 자취를 감추길 바라면서도 부지불식간에 그는 옆구리에 신경을 집중했다. 모든 것이 그대로고 똑같이 쑤셔댔으므로 이미 잊을 수 없었고 그것은 꽃나무 너머에서 그를 빤히 쳐다보고 있었다. 이게 다 무슨 소용인가? 그렇다. 여기서 커튼을 달다가 기습당한 것처럼 목숨을 잃게 되는 것이다. 정말 그런가? 얼마나 끔찍한가? 얼마나 어리석은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있을 수 없음에도 엄연히 일어난 일이다. 그는 서재로 와서 자리에 누웠고 다시 그것과 단둘이 남았다. 서로 눈을 맞대고 있을 뿐 도무지 그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 그저 그것을 바라보며 싸늘해질 뿐이었다. 네, 여기까지 6장 내용이었습니다.